그런 건 진동수 되게 높은 상태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어. 되게 높은 상태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네. 그랬을 때 딱 보이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네네네. 내가 그분들을 아 이분들이 나한테 너무 적합하구나 하고 딱 입식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빛에서 이렇게 확 입식하고. 거기 이제 그 3개월쯤 됐을 때 배수가 예, 예, 3개월쯤에 쭉 들어오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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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거기에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아, 그냥 알아요. 오, 예, 예, 대단하시네.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내가 왜 지금 현재 부모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알겠네요. 네. 내가 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예, 뭘 또 체험하고 예, 예. 뭘 배우고 그러니까 깨닫게 저한테 될지. 제가 그때는 뭐였냐면 딱 볼 때 그 너무 적당한 곳이었어요. 음, 제가 들어가기에 아하, 바로 여기구나 너무 적당해 하고 딱 들어간 거거든요. 아하. 예, 예. 네네네. 예. 그러면 우리 유상수 선생님은 이번에 LPL 체면도 가능하겠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 이 2012년도쯤에 음, 그런 게 엄청 발달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하, 그러고 나서 그런 체험들을 제가 네. 더 개발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다가 결국은 그거를 나는 이런 체험을 다 놓겠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런데 딱 놓겠다고 결정하니까 잘 안 보이더래. 아 그래요? 예예예예. 뭐 그거 다시 깨우면 되죠. 깨우면 되죠. 이제 그는 일단 무의식의 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 주인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강하게 뭔가를 느끼면은 우리 무의식은 주인님을 돕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인님 결정한 것에 순응해서 어떤 것을 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감각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부터는 전혀 어떤 슬픔이라든지 뭐 어떤 기쁨이라든지 감정을 나는 안 느끼고 싶어. 그렇게 결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기쁨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는 그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 그 무의식이 이제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를 돕는 거죠. 항상 무의식이 우리를 돕고자 한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LBL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도 이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안 돼도 정 상관없고 교수님 진짜 저 안 된 지 오래됐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체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 체면은 누구나 깊게 들어가요. 나는 우리 유상수 선생님은 체면에 깊게 들어갈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약사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체면에 안 들어갔다면은 체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체면에 대한 라포가 형성이 안 된 이런 그렇죠. 예, 맞아요. 체면에 대한 저항 심리가 있기 때문에 체면에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지. 그럴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체면을 깊게 좀 이해를 하고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될 수 있다면은 저는 모든 사람 다 체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하면서도 체험도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체면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어쩌면 또 오늘 제 강의와 또 저희 실습을 같이 하면서 우리 두 분은 이미 내가 체면을 해왔구나 이걸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깊은 차원에 가고 싶은 거죠. 깊은 차원도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체면은 얕은 체면도 있고 중간적으로 예, 체면도 예, 있고 예, 예. 깊은 체면도 있고 예, 예. 체면은 다양한 그런 깊이가 있으세요. 다양한 수준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되게 전생은 되게 지어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생도 그러니까 이제 얕은 체면에서 가면은 지어내는 스토리형 예. 또 전생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은 체면에서 전생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만들어내는 스토리형 전생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치 딱 보여 그런 전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냥 뭐냐면 그 장면이 딱 보여져. 그렇죠. 그냥 예. 그렇게 탁탁 나타나는 전생을 보는 분들이 제가 해보면 예. 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탁탁 나타나는 전생을 저는 봐요. 피터 선생님이랑 저의 관계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맨 처음에 피터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딱 장면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전생이죠. 예. 의식의 개입 없이 바로 그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 거. 예. 막 장면이 탁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그 전생이 있거든요. 예, 요런 거는 이제 의식이 개입이 없이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올라오는 거지.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있는 게 올라오는 이런 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된다는 거죠. 제가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확인을 한 게 피터 선생님이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나 안다고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그거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상숙 선생님이 본 거는 난 정확한 전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스토리 말자요. 이제 스토리를 쓰는 경우는 저기 뭐야 의식이 기입이 되어서 예, 예를 예. 들어서 지금 어디 있어요 한데 바로 문득 안 떠오르는 거지. 그때 막 그 시간을 가지고 어디인지를 막 생각을 해서 뭐 산을 생각한다든지 강을 생각한다든지 예, 맞아요.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개입이 되는 거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지금 계신 곳이 어디에 하면 바로 뭐 각이 탁 떠오른다든지 산이 떠오른다든지 이거는 의식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틈이 거죠. 없는데. 틈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거는 바로 전생이 떠오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생도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전생이 있고 실제 전생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실제 전생 바로 탁탁 떠오르는 이 전생을 보고 한 4-5명은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또 전생을 못 봐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저는 3분의 1 정도는 제대로 전생을 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3분의 1 정도. 그 두 분은 뭐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트랜스에 관련된 일을 또 하기 때문에 체면에 대한 깊은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교수님. 트랜스 상태, 그 명상 상태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명상 상태에서도 의식이 너무 명료한 거야.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상 그 자체가 체면이라니까요. 그때 의식이 너무 명료해. 아니 그 의식이 당연히 명료한 게 맞죠.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각성 상태는 지금 형광등 불빛처럼 의식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야기도 듣지만 바깥에 차량 소음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또뭐 오늘 저녁에 뭐 하지 이런 여러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의식 상태를 각성 상태로 하는 거죠. 근데 체면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데 자, 이 레이저 광선처럼 하나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에 집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생이면 전생의 어떤 장면에만 집중이 되고 뭐 힘들었던 어떤 일이 있었다면 힘들었던 과거의 어떤 문제에 집중이 되고 또는 뭐 미래의 어떤 목표를 또 목표에만 집중이 되고 그 하나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게 재미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볼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팝콘도 먹고 뭐 옆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보고 영화하고 여러 가지를 다 보잖아요. 근데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다 보니까 영화에 몰입돼 가지고 영화 외에 다른 걸 안 보잖아요. 그게 체면이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더 집중이 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체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고도로 의식이 집중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고도로 이완된 상태. 그러니까 고도로 이완되면서 고도로 의식이 집중되는 상태. 이게 체면이라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체면에 들어가면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라는 거지. 네. 오히려 의식이 고도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명상 이야기했을 때 명상을 하니까 의식이 뭐 더 또렷해지던데 그게 맞죠. 그 상태가 바로 체면이지. 네네. 명상 그 상태가 체면이죠. 명상도 체면의 일종인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서 명상하고 체면은 어떤 차이가 있죠? 둘 다 똑같은데 명상은 트랜스 상태에서 치료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고 체면은 트랜스 상태에서 치료 작업을 하는 거다. 치료 작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작업을 안 하면 명상이 되고 작업을 하면 체면이 된다 이거지.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미 체면을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체험을 하겠지만은 전혀 체험하지 않았던 다른 마음 상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깊이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냥 일반 명상 일단 좀 얕은 트랜스라면은 좀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거의 뭐 잠들 직전까지 이제 가버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잠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체면도 깊게 유도하면서 잠을 자버리거든요. 뭐 잠을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상태까지 쭉 여러 마음 상태를 이제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지. 이제 치료 작업은 깊은 체면이 중요할까요? 얕은 체면이 중요할까요? 치료 작업은? 저는 해보면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깊은 체면보다 얕은 체면이 좋더라고요. 너무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네네네. 대화를 하면서 치료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좀 얕은 체면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암시를 주는 거 있죠. 이제 자기 확언.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신의 현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빛입니다. 이런 그 자기 확언을 체면 상태에서 암시를 할 때는 어떤 상태 좋을 것 같아요? 얕은 체면이 좋을까요? 깊은 체면이 좋을까요? 그 암시도 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암시는 좀 깊은 체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보면.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용산에 살 때 이제 그냥 그 빈명상만 하고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신의 현존입니다. 이걸 그 암시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면을 깊게 유도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약간 비몽사몽 상태에 그래서 그때 자기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지. 예.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가슴에 여기 이제 이게 가슴의 의식이 완전 확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명료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학원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 그게 뭐냐면 신과 일체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관찰자인데 관찰자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찰자에서 살짝 벗어나서 능동의 그 창조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네. 관찰자가. 네.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학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깊은 트랜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진짜 맑거든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것도 그 체면을 보면 체면이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간 상태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그래서 체면이 좀 어느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명료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명료해진 상태는 사실은 이게 그렇거든요. 체면은 아스트랄을 거기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태는 코자일체 이상으로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말하자면 여기에서 있는 그 형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좀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 상태를 이제 우리 이제 유상숙 선생님은 그 상태가 쉽게 가는데 일반인들이 다 같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체면을 유도를 해가지고 한 중간 상태의 체면 상태로 이끌게 하면서 빈명상을 시켜서 그러면서 자기 화가를 시킨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슴이 안 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가슴에 그 의식이 열린 사람들은 금방 쫙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슴이 내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가슴까지도 이렇게 확장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상태까지 가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법을 쓰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바로 빈명상으로 가지 말고 초기에 체면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트랜스를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몸도 이완시키고 심창화도 유도하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빈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빈명상이 잘 될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확인을 시킨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죠. 자기 확인은 뭐 우리 체면을 보면 체면 암시거든요. 또 다른 체면 암시의 다른 이름이 자기 확인인데 우리가 빈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체면 유도해가지고 뭐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래서 이런 자존감에 암시시키면 이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체면 기법을 쓰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가슴에서 그 사람한테 그 파장이 나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말하자면 가슴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학원이나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유상훈 선생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럴까요? 재능이자 특별한 다른 달란트라고 사람- 나는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슴이 열리면. 가슴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 저번에 왔던 한 20명의 그 멤버들이 예. 똑같진 않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지. 근데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좀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우리 유상수 선생님 수준으로
빨리 좀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트랜스를 깊게 유도해 주는 것이다. 즉 체면을 깊게 유도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 상태에 모아놓고 이제 모아놓고 한 공간에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가슴을 통합시켜요. 왜냐하면 이 가슴에 있는 이 신이 원래 같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 연결돼서 그냥 막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그 상태에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거 나 이해를 한다니까. 예, 예. 그날 내가 체험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잖아요. 결론은 체면을 누구를 해주고 싶어. 예. 체면을 해주는 사람의 능력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끝쪽의 능력이고 이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보통 사람을 체면을 걸 수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비결이 되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 교수님이 체면을 잘 시킨다고 쳤을 때 그게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이런 영적 능력이 전혀 완전히 배제된 채 교수님 지금 체면 계속 걸리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면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거 노하우를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기법만으로 매뉴얼식으로 해도 체면이 되냐 이거. 되죠. 이런 능력을 다 배제한 채. 예, 되죠. 그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는 사람이 끝에는 이런 능력까지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중간 정도. 체면을 거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초등학생도 체면을 걸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능이 좀 낮은 사람도 체면을 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체면 대본 있잖아요. 그만 읽어준다고 해도 체면에 걸 녹음기도 수가 할 수 있어. 있는 거예요? 틀어놓고. 예,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뭐 녹음을 가지고 그 들어도 체면에 걸 수가 있지.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저기 오해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런. 그러니까 체면은 특별한 사람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체면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해라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체면은 잘 걸 수 있는데, 근데 체면을 걸었을 때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면은 이렇게 보면 돼. 체면은 우리가 외과 수술할 때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는 누구나 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를 가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간 수술할지 위장 수술할지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수술을 하는 기술이 바로 체면 치료 기술이자 NLP 기술인데,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이제 체면 거는 거는 오늘 하루도 다 비울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1시간 반에도 다 비울 수 있어. 체면 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체면을 걸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엄청 시간이 걸리지.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두 분은 근데 뭐 치료 기법이나 이런 거 이미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한테. NLP 배운 그 자체가 치료 기술 다 배운 거거든요. 근데 뭐다 모르죠. 뭐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런 것도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치료하는 기법이고, 또 이미 또 건강 상담을 해보셨고 명상 상담 하셨고, 제가 볼 때 한 뭐 80~90%는 치료 기술이나 기법을 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면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뭐 치료를 연결시키고 어떻게 또 변화를 이끌고 이런 걸 이제 뭐 어쩌면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뭐 저랑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이 새로운 걸 막 배운다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했던 걸 좀 재확인하고 뭐 실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 체면이라는 것도 이제 오늘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해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 저기 약사님이나 뭐 유상수 선생님은 이미 체면을 써왔다고 볼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밖에 나와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달란트죠.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말하자면 이제 첫 발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유상수 선생님은 이번에 잘 오신 게요. 이미 재능이나 뭐 또는 기술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는 이미 사람을 치료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론적인 바탕이 연결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론하고 지금 그 달란트나 이런 거 연결되면은 이거는 뭐 탁월한 능력이죠. 왜 이제 이론이 중요하면은 사람은 몰라서 문제에 빠져서 문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만 가지고 한 80%는 해결이 돼버려요. 제가 해보니 그래요.
이를테면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우울증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깨우치잖아요. 그럼 한 80% 우울증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뭐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 암에 왜 걸렸는지, 암에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순간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즉 무지하기 때문에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론적인 바탕을 갖는 것, 이론적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면 또한 마찬가지인데 체면도 이제 여기 체면 오해와 이해라고 1번 적어놨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 한 30분 정도 1번에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30분 정도. 왜냐하면 체면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지 않으면 체면에 걸리지가 않거든. 30분 동안 이제 체면이 뭔지, 체면의 진실이 뭔지 이걸 이제 쭉 이해를 시켜주면서 아 체면이 이런 거구나. 그럼 이제 체면의 라포 형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체면에 대한 실습을 시켜주죠. 체면 감수성 테스트. 아 체면에 걸려보니까 아 이런 게 체면이다. 그 몸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체면 유도를 시켜주는 거죠. 이완을 시키고 심상 훈련을 시켜주고 또 심화 기법을 통해서. 2번, 3번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4번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의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1번을 빼버리고 2번을 간다든지 1번, 2번을 빼버리고 3번으로 바로 가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마음의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체면을 거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전체를 한번 다뤄볼 건데 지금 1번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감수성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아, 체면에 걸리는 게 어떤 건지. 어쨌든 이제 그 체면의 오해 중에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하셨지만은 아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의식이 더 또렷해지는 거는 체면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체면은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일정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바다가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섬이 잠겨버리잖아요. 근데 밀물이 빠져서 썰물이 되면은 잠겨있던 섬이 좀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체면 그런 것도 같은 원리예요. 체면을 건다라는 거는 밀물이 빠져나가서 썰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사진첩을 갖고 있는 사진첩. 근데 사진첩을 볼 때는 이 안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각성 상태거든. 근데 사진첩을 들춰서 사진을 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사진과 관련된 여러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체면 상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뭐 사진첩에 그 보관되어 있는 사진처럼 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그 이상의 여러 과거의 어떤 기억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뭐 좋은 사진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사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건 내가 전생도 마찬가지지. 이런 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체면을 걸면 그 사진이 떠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진과 관련된 뭐 여러 기억들이 또는 감정들이 뭐 쭉 떠오르는 거지. 뭐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의식이 있죠. 의식은 또렷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체면에 걸리면 초종당하는 게 아닙니까? 초종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요.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왜 TV에 보면은 막 체면사가 체면을 걸었을 때 눈도 못 뜨고 눈물 흘리고 막 팔도 못 내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오늘 두 분도 그런 실습을 좀 한번 해보실 텐데. 네. 팔도 못 내리고 눈도 못 뜨고. 아 그거 해줬어요 나부현 씨가. 아 해줬어요? 네. 그럼 체면 걸려봤네 그러면. 네, 그건 이제 기본적인 얕은 체면 상태인데 어쨌든 팔도 못 내리고 이런 거 보면 뭐 저거는 초종 당하는 거 아닌가? 체면 걸리면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체면 걸리는 걸 겁을 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팔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 밖에서 누군가가 불이야! 소리를 쳤어. 불이야! 그럼 팔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팔 내리고 뛰어나가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자, 눈을 못 뜨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면 눈 뜨겠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우리가 잠은 깼는데 눈 뜨기 싫잖아요. 그래서 5분만 더 자, 5분만 더 자, 이렇게 눈을 막 뜨기 싫어서 막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밖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야, 학교 지각하겠다, 빨리 일어나! 지각해, 지각!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몇 시인데? 그러면 눈 뜨겠죠. 이런 논리지. 그러니까 억지로 애를 쓰면 눈도 뜰 수 있고 팔도 내릴 수 있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기능이 가능한데 단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단지 이대로가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런 질문을 해서 체면 끌어가지고 도둑질을 시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체면 상태에 이용 당하는 거 아니냐고. 옛날에 그 얼굴 없는 미녀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뭐 여자를 막 그 체면 걸어서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오거든요. 이제 그 영화에. 근데 이제 그 영화적인 이야기고 실제 체면에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도덕감과 다를 때, 자기 가치관과 다를 때 의식은 무조건 저항할 수 있거든. 그 의식은 깨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면 걸어서 뭐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은 잠자는 뭐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해요. 뭐 TV에 보면 막 잠자고 막 전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텔레비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왜 그 체면이 이렇게 유명한데 왜 심리학자들은 체면을 이용을 안 했죠? 왜 그 심리학과에서는 체면 전공이 없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바로 이제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아, 네네네네. 처음에는 프로이트도 체면을 했다는 거 아시죠? 아, 그건 몰랐어요. 프로이트는 그 뭐랄까 형이상학적으로 가는 건 아예. 아니 처음에는 이제 프로이트도 체면을 했는데 네. 이제 자기 선배이자 친구에 해당되는 브로이어라는 사람하고 같이 체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이트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브로이어는 10명 중에 한 8명한테 체면을 잘 걸고 치료도 잘했는데 이 프로이트는 한 2명, 3명에게만 체면이 걸리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브로이하고 너무 실적 차가 나는 거지. 그래서 왜 브로이어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여기에 대한 시기 질투심, 뭐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체면을 포기를 하고 정신분석학을 창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정신분석학이 너무 대대적인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정신분석학이 너무 대대적인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체면을 버리고 정신분석학의 뭐 자유연상법을 토대로 자기만의 심리학 체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 이후에 칼 융이라든지 마들러 뭐 모든 제자들은 체면을 다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50년 동안 체면이 암흑기에 들어가 암흑기.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가 체면을 안 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체면을 할 필요가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체면이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느냐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 있겠죠. 이분들이 이제 전쟁의 후유증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일반 프로이트 심리학으로는 치료가 되지를 않는 거죠. 이 트라우마 치료가. 근데 체면을 거니까 이 트라우마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면이 부활이 되면서 그 당시에 1940년대쯤에 이제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체면 전공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밀턴 에릭슨 때문에 사실은 체면이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밀턴 에릭슨이 체면을 해보니까 체면이 너무 효과적인데 근데 일반 전통 체면은 어떤 사람은 체면이 잘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체면이 잘 안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안 걸리는 사람 왜 안 걸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체면사 중심의 지시형의 권위적인 체면 기법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밀턴 에릭슨이 자기만 에릭슨 체면 기법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번에 우리 대화 체면 공부해봤죠. 그래서 체면을 그런 데 있어서는 감수성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면적인 라포가 중요하구나. 그 인간적인 라포, 믿음 신뢰의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담자와 믿음 신뢰를 구축을 해서 내담자 중심의 체면 유도를 하느냐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밀턴 에릭슨이 자기만의 체면 기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릭슨 체면이라는 거예요. 그 에릭슨 체면을 만들어내면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뭐 체면이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심리학계나 정신의학계에 다시 체면이 인정이 되고 뭐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체면은 뭐 하나의 뭐 전문성으로 이제 토대를 잡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프로이트 영향으로 체면이 후퇴를 했다. 50년 후퇴를 했다.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체면에 걸리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 할 때 사람들은 신비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제 유상수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전혀 색다른 그 신비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체면에 걸려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체면에 걸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두 분, 우리 약사님하고 선생님도 체면에 걸린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체면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어떤 게 체면이냐? 자,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눈은 떴는데 잠은 깼는데 눈 뜨기 싫었던 그 순간 있었나요? 그 편안한 순간 말이죠. 이대로가 좋다는 편안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그게 바로 체면 상태입니다. 어.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화 드라마 내용에 푹 빠져 있었던 순간 있었나요?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체면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기도를 할 때 기도물 엎조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똑같은 리듬을 반복했던 순간, 전에 불공을 들을 때 목탁 소리에 맞춰가지고 그 어떤 불공을 들었던 순간, 또는 뭐 어떤 저 음악 콘서트에 갔을 때에 뭐 똑같은 리듬 맞춰서 막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환호했던 그 순간, 뭐 그런 적 있었나요? 않죠. 그것 또한 체면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이렇게 손잡이에 손을 잡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손잡이 놓쳤어. 어. 그럼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해서 넘어지나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나요? 이거 잡으면. 잡은 상태 넘어지죠? 예. 예, 잡은 상태로 넘어지는 이 상태가 체면이에요. 아. 그때 팔을 내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팔을 그대로 올리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전화를 받고 있을 때는 마찬가지. 전화를 이제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야! 라고 했을 때 어디? 라고 했을 때 팔을 내리고 어디 합니까? 팔을 올리고 어디 합니까? 자, 팔을 올리고 어디 하지 않냐. 이것도 이미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체면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게 체면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체면은 우리 일상 상태에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체면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경험도 아닙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경험할 것은 기존에 했던 그 체면적인 경험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상태, 이대로 편안한 상태,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처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 자,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편안하게 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던 그 순간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던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저녁에 바로 잠들어 버리고 싶은 그 직전에 편안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눈 뜨기 싫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참 편안하고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느낌에 집중하면서 위아래 눈꺼풀에 힘을 뺍니다. 자, 위아래 눈꺼풀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근육이 하나하나 이완이 된다고 상상하세요.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강력 접착제가 위아래 눈꺼풀을 착 달라붙이고 있다 상상할 수가 있어요. 강력 접착제가 위아래 눈꺼풀을 착 달라붙이고 있다. 아주 강력 접착제입니다. 신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는 강력 접착제입니다. 그 강력 접착제가 위아래 눈꺼풀을 착 달라붙이고 있으면서 이제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아마 이대로가 편안하기 때문에 눈 뜨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을 겁니다. 좋아요. 눈을 한번 떠볼까요? 근데 눈 뜨기 싫죠? 아마 눈이 탁 붙어 있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숫자 셋을 세면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좋아요.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지금 느낌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눈 뜨는 것에 대한 눈이 쫙 붙어 있어요. 그게 체면이라니까. 아, 네. 지금 그 체면이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의식 있지만 눈 뜨기 싫었죠. 나무현 생각했어요. 예? 의식이 나무현 생각했어요. 아, 나머지 생각했어요? 아,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요걸 이제 지금 이걸 이제 내 남자한테 그 실습을 해줘요. 이것도 조금 더 실습을 같이 좀 해야 돼요. 이제 지금 혹시 두 분이 체면을 이제 경험해봐야 되는 게 제가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눈을 내가 억지로 뜰리면 뜰 수는 있어. 네네네. 그렇지만 눈 뜨기 싫은 거지. 네. 아, 이게 너무 편하네. 눈이 무거워. 네. 이게 편안하네. 그냥 이대로 있고 싶네. 뭐 이거지. 네. 체면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팔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자, 일단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한번 같이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팔을 나란히 하세요. 나란히. 이렇게 팔 앞으로 나란히 하는 거예요. 자, 나란히. 자, 나란히 눈을 감으세요. 나란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자, 수소풍선 아시죠? 수소풍선에서 여러 개의 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줄이 내려와서 오른팔을 묶는다고 상상하세요. 그래서 오른팔은 수소풍선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하세요. 오른팔이 가볍다 느낍니다. 오른팔이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오른팔은 수소풍선에 의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오른팔이 가볍습니다. 오른팔이 가벼움을 느끼세요. 예, 아주 가볍습니다. 오른팔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팔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이번에 왼팔은 큰 바위 덩어리가 묶여서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 상상해요. 큰 바위 덩어리가 왼팔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왼팔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왼팔의 무거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팔의 그 가벼움을 느끼세요. 오른팔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아래로. 오른팔은 위로. 오른팔은 가볍고 왼팔은 무겁습니다. 자, 이 오른팔과 왼팔의 차이를 느끼세요. 네, 좋아요. 이제 제가 숫자 셋을 되면 눈은 뜨는데 팔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팔을 보세요. 팔의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팔이 그대로 석고처럼 굳어버립니다. 하나, 둘, 셋. 팔이 그대로 굳어버려. 팔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팔을 내릴 수도 없고 굽힐 수도 없어요. 잠시 후에 제가 팔을 굽히라고 하지만은 굽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굽혀볼까요? 안 굽혀져. 팔을 한번 내려볼까요? 내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석고가 됐거든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숫자 셋을 세면 그대로 팔이 내려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팔 내리세요. 이 느낌이 어때요, 지금? 팔에 대한 느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체면이 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TV에 보면은 TV의 쇼츠입니다. 쫓아내려 나가야 돼. 이번에는 그대로 서 계세요. 그대로. 네. 그대로 눈 감으시고, 자, 내 몸이 통나무가 된다고 생각해요. 통나무. 몸 자체가 통나무가 되는 거예요. 통나무 돼서 그 빳빳해지는 거야. 아주 빳빳해져. 다리도 굳어버리고, 몸도 굳어버리고, 이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몸을 굽힐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통나무가 됐거든.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앉으라고 하지만은 이 통나무에 대해서 굳어 있는 상태니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좋아요. 한번 앉아볼까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통나무거든. 이제 숫자 세서 눈은 뜨지만 그대로 통나무 뒤에 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눈 뜨세요. 근데 몸을 굽힐 수가 있습니까? 한번 앉아볼까요? 이게 안 돼. 그대로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왜? 통나무니까. 근데 숫자 세서 한번 더 제가 박수를 칠 때 이제 몸이 풀리면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앉아주세요. 하라는 대로 하네요, 몸은. 그러니까 사실은 몸은 아무 준비가 없는 거네. 기적 수업에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그 TV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왜 못 앉지? 시청자들은 그것만 보면 이상하죠. 지금 조종 당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 두 분은 앉으려면 앉을 수가 있었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불이야 하면 앉지. 예. 근데 왜 앉지 않았느냐면은 뭐 앉을 수 있지만 이대로 편안하네. 이대로가 그냥 좋네. 굳이 앉을 필요가 없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서 있는 게 편안하니까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이제 그 칠판에 원을 그린다 생각. 자, 눈을 감고
팔을 이렇게 했어. 자, 팔을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그리는 겁니다. 상상의 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원을 그리세요. 원을. 칠판에 내가 원을 이렇게 타원을 그린다 상상하세요. 타원. 자, 타원을 그립니다. 계속 돌아가는 게 편안합니다. 편안하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편안하고 편안하게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면서 타원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잠시 후에 멈추라 하더라도 계속 돌아갑니다. 자, 멈춰요. 그렇지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숫자 셀서 눈은 뜨는데 계속 돌아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그렇지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게 너무 편안하거든.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좋아, 멈춰볼까요? 안 돼요. 왜? 이게 편안하니까. 이제 숫자 셋을 세면 그대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멈추세요. 예, 멈추세요. 아 이게 진짜 생각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 물레방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물레방아 우리 많이 하는데, 자, 물레방아는 돌아가는 게 물레방아잖아요. 돌아가니까 편안하고 편안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더 편안해.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멈추려 하지만은 아마 이게 더 편안하니까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좋아요. 멈춰볼까요? 안 돼요. 자, 눈 떴어요. 눈 떴어요. 눈을 뜨지만 계속 돌아갑니다. 멈추세요. 그렇지만 계속 돌아가. 네, 제가 숫자 셋을 세면서 이제는 완전히 멈추려 하면 멈춥니다. 자, 하나, 둘, 셋, 멈추세요. 자, 이거는 우리 초기에 체면할 때 많이 이제 훈련했던 파트인데,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던 뭐 그런 하나의 코스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정말 저 진짜 큰 거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적 속에서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나중에 그랬거든요. 육체는 스스로 자기의 육체가 살아남기 위한 그 기초적인 걸로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육체는 생각으로 다 지배하는 것도 알겠고 네. 이거 하는 그리고 결국은 마치 이게 돌아가는 게 마치 우리 카르마의 법칙이랑 너무 똑같구나. 네. 근데 의식으로 멈춰 하면 멈출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예, 예. 의식의 노력을 해야만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식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이 모든 거에 관건을 쥐고 있는 거야. 근데 의식은 굳이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이것도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네, 맞아요. 돌아가는 게 편한데 굳이 내가 멈출 필요가 있어 예, 느끼는 예, 거지. 예. 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게 편안하구나. 그래서 편안한 이 상태를 이끌면서 그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감수성 테스트나 이런 실습을 통해서 체면의 힘이 뭔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는 다 의식이고. 그래서 처음 내담자와 상담할 때도 처음부터 바로 체면, 깊은 체면 유도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체면 테스트를 해주라는 거죠. 눈을 못 뜨게 만들고 팔을 못 내리게 만들고 또는 팔을 위아래로 간격을 부러지게 만들고 물레방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이런 몇 가지를 그 실습을 시켜주면서 아 체면은 이런 거예요라고 일단은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체면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지. 아 체면 별거 아니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한 상태네. 이거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힘든데 의식이 넌 계속한. 예. 그 다음에 체면 유도를 해버리면은 쉬워지죠. 이미 체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많이 배웠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체면 오늘 1시간 만에 다 배울 수도 있다고. 체면 그런 거는 이미 많은 걸 배웠어. 자, 이제 이런 테스트들은 많아요. 뭐 손가락 길이를 늘어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 자리에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런 아까 이제 그 통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남자가 한 두세 분 있으면은 이제 인교를 만들 수도 있거든. 통나무 만든 상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약사님을 눕혀놓고 약사님 몸 위에 우리 유상 선생님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리를 만들어서. 근데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통증도 없고 뭐 몸에 손상도 없죠. 그것도 가능하죠. 다음에 이제 나무현 박사 오면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제 우리 약사님의 나무현 박사님이 그 통나무가 한번 돼서 인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상수 선생님이나 유담 선생님이나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이제 서면은 그게 인교가 되는 인교. 그럼 그 남은 작가가
자기는 체면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도 그건 되는 남호인 박사 왜 체면 안 돼? 체면 되죠. 자기는 체면이 안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체면에 걸리죠. 왜 안 걸려요? 이미 걸려 있는 거야. 남호인 박사도 체면에 걸리는 사 본인은 체면에 안 걸린다는 체면에 걸려 있네. 그렇죠. 그 남호연 박사가 생각하는 체면이 있어. 그래서 뭐 몸이 좀 붕 뜨고 몸이 좀 미완되고 약간 좀 그 의식 상태에 느끼지 못하는 야 몽롱한 이걸 이제 남호연 박사는 굉장히 중요한 체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체면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금 몽롱한 상태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뭐 유도했을 때 몽롱했나요? 뭐 의식 상태인지 체면 상태인지 구분이 안 되죠 지금. 보통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면이 그런 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눈을 못 뜨거나 팔을 못 내리거나 돌리거나 이런 걸 통해서 체면 상태는 의식 각성 상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깨우쳐줘야 돼요. 체면과 각성 상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면에 걸렸지만 체면에 안 걸린 것 같고, 예? 체면에 걸렸는데도 의식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의식 상태에 체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은 이미 이 상태가 깊은 체면은 물론 아니죠. 얕은 체면 상태에 걸린 거죠. 눈을 못 뜨고 이 팔 돌리고 이런 게 얕은 체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체면의 1단계는 강직 상태거든요. 강직. 뒤에서 공부하기만 몸이 굳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육이 굳어버려. 근육 중에 가장 약한 곳이 어딜까요? 눈이잖아요. 눈에 근육이 굳어버리니 눈 뜨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1단계의 그 강직 상태의 체면이죠. 팔 돌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몸이 굳어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이것도 뭐냐면 강직 상태잖아요. 여기 1단계 체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조금 이따 보면 말을 못하는 체면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목을 두드리면서 아 지금부터 목 성대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도 말이 안 나와.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아마 해보자고요. 근데 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 제가 묻는 말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대답만 합니다라고 제가 유도를 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로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희 약사님한테 약사님은 여자죠? 하면 예가 되는 거예요. 약사님은 10대죠? 예가 되는 거죠. 약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1970년 태어났죠. 뭐. 근데 예가 아니가 다 예가 나와야 돼. 자, 그런 게 이제 이건 뭐 강직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 2단계는 감각의 상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생수를 소주라고 암시를 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소주 한 잔 들어갑니다. 소주 한 잔 드십니다. 뭐 소주 맛이 나고 취해버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양파를 사과라고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아, 지금 사과 한 조각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파가 사과 맛이 나면서 그런 거 비디오 많이 나와요. 그 자기가 체면 걸었다고 자기가 막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나 지금 이거 사과 먹는 거라 그러면서 네. 막 양파를 무적무적 씹어 먹는데 막 억지로 매운데 막 계속 씹어 먹고 이런 거. 그거 나 많이 체면 아니 같은데. 한 2단계 체면이 바로 감각의 상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송곳을 찔러 감각이 없어요. 무통. 이런 것도 이제 한 2단계 체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환각. 예를 들어서 제 손에 테니스 공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뭐 원래는 없잖아요. 근데 테니스 공이 뭐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는데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환각 증상이나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혀 향기 없는데 지금 제가 꽃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라고. 그럼 향기가 코에 느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체면은 여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 단계로 가는데 이제 1단계는 우리 근육 강지 현상이기 때문에 눈을 못 뜬다든지 팔을 못 내린다든지 팔 돌린다든지 요거는 이제 거의 누구나 거의 걸린다고 봐야죠. 남호인 박사도 누구나 걸리지. 그 통나무 되는 거 뭐 인교도 남호인 박사는 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남호인 박사 근데 깊은 체면에 들어가는 건 조금 더 봐야지. 이제 감각의 상실이나 뭐 또는 뭐 향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통증, 무통증 이거는 좀 더 봐야 돼. 그거는 이제 사람 따라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따로 또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체면의 깊이하고 치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체면에 깊이 걸려야만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저도 체면의 그런 깊이하고 치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불면증 여러 그런 걸 치료할 때 전혀 깊게 걸리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약사님? 왜 깊게 걸리지 않더라도 괜찮을까요?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유상수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체면의 깊이하고 치료 효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체면이 약게 걸려도 치료가 잘 되고. 잘 모르겠어요. 예, 아예. 자, 왜냐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걸려 있거든요. 이미 문제 자체가 체면이거든요. 문제 자체가 체면이죠. 그렇죠. 예, 예. 문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거든요. 공황장애와 관련된 체면 경험을 떠올릴 때 체면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인공포증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 우울증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문제 자체는 뭐냐 문제에 집착돼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체면의 다른 체면이에요. 이름은 집착, 집중, 몰입, 이게 다 체면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집착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체면에 걸려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머리에 떠올리게 만들고 문제를 치료하는 그 과정 자체는 이미 체면에 들어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굳이 체면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그 상태의 체면에 들어가 버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좋았던 경험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자원, 어떤 뭐 행복한 경험이나 또는 뭐 즐거웠던 경험, 자신감 경험, 여러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몰입되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경험은 모르지만 좀 중요한 경험은 몰입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몰입된다는 건 체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목표라는 것도 하나의 체면의 목표. 내가 중요하게 다루는 목표. 이루고자 하면 이 목표 자체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몰입이 되는 거죠. 가치관도 체면이죠. 가치관, 비전, 꿈, 뭐 사랑. 가장 큰 체면은 우리 20대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잠을 자도 사랑하는 사람, 잠을 깨우도 사랑하는 사람, 어디를 가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떠오르지 않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자, 고3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해 내가 서울대를 합격해야 돼. 목표와 대학이 서울대야. 자기가 서울대를 생각하지 않겠어, 서울대. 그 서울대 체면에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체면의 깊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문제, 자기만의 목표, 자기만의 비전, 자기만의 집중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그 집중 포인트를 터치하는 순간 이미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고 깊은 체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상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명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슴에 빛을 생각하는 순간 몰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상숙 선생님한테 체면을 가장 빨리 걸 수 있는 방법은 빈 명상을 유도하는 거죠. 그는 유상숙 선생님의 체면 포인트죠. 그럼 조성기 약사님의 체면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건강 상담도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건강 상담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 살렸다든지 불치병의 환자를 살렸다든지 그런 이제 좋았던 경험, 뭐 어떤 사명감을 느꼈던 경험, 그런 경험에 집중하게 만든다면 빠르게 체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면의 깊이는 중요하지 않다. 두 분이 체면을 이제 유도하더라도 굳이 체면에 걸리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체면에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대로 하시면 돼.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체면 포인트를 집중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 체면을 제가 다루겠지만은 치료를 할 때는 이거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 지난번에 배웠던 NLP 뭐 여러 치료 기법들 기억나시죠? 뭐 공정분리 기법, 뭐 영화관 기법, 그죠? 여러 기법도 기억나시죠? 그 기법만 활용을 해도 체면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 기법을 통해서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이미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체면을 걸지 않았지만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눈 못 뜨게 하는 거. 자, 눈 지금 기억나세요? 눈 못 뜨게 하는 거. 자, 지금 두 번 실습을 좀 해야 되는데. 눈